50년 동안 알루미늄 이 한 우물만 파온 화사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기반을 둔 예전 이름은 경남금속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은 리비안,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전기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회사, 알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변신이 아니고요. 거의 다른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죠.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2026년이 될 텐데요. 알맥이라는 회사에게 2026년이 왜 그냥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알맥, 정확히 못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냥 알루미늄 부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품은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수십 개의 배터리셀을 안전하게 감싸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아, 배터리의 첫 번째 옷이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듈들을 다시 한번 거대한 상자처럼 담아내는 배터리 팩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뼈대 그 자체인 전기차 플랫폼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자, 그리고 그걸 담는 큰 상자, 마지막으로 아예 차체 뼈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발상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면 절대 안 부서지는 단단함, 이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맥의 혁신 기술은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대라고요? 일부러 부서지기 쉽게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안전기술이 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알맥의 독자 기술인 크래시 알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충돌 시에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잘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찌그러지도록 설계된 특수 합금이에요. 아, 자동차 범퍼가 그냥 단단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아하. 그러니까 충격이 운전자나 배터리한테 직접 전달되기 전에 이 소재가 먼저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해서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이 만들어낸 기술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다임러 벤츠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회사들의 충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반대로 모터나 서스펜션처럼 절대 변형되면 안 되는 뼈대 부분에는 리지드 알로이라는 초고강도 합금 기술을 또 적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잘 찌그러지는 알루미늄이랑 절대 안 찌그러지는 알루미늄을 둘 다 자체 개발해서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핵심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통은 소재를 어디서 사와서 가공만 하는데 알맥은 아예 알루미늄 원료를 녹여서 덩어리, 빌렛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것부터 최종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다 직접 해요. 아, 전부 다요? 네, 이걸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에 떼어주는 마진이 없으니까 가격도 좋아지고 품질 관리도 완벽해지는 거죠. 원가랑 품질을 다 잡았으니 글로벌 기업들이 가만히 안 뒀겠네요. 특히 기술에 까다로운 회사들이 먼저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맥의 위상이 바로 드러납니다. 전통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이 가장 큰 고객사였어요. 네, 이 배터리 회사들을 통해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드, 현대차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전기차에 부품이 들어갔죠. 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전기차에 알맥의 기술이 녹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리비안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매출 비중 1위 고객사로 올라섰다는 점이에요. 아마존이 투자한 그 전기 픽업 트럭 회사 리비안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리비안은 특히 오프로드 주행을 강조해서 차체 강성이 엄청 중요할 텐데 그 심장부를 알맥이 맡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리비안의 플랫폼 프레임을 거의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이건 알맥의 기술력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최상위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죠. 덕분에 현재 전체 매출의 한 75%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리비안이 1등 고객이 됐다는 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리스크도 커졌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비교적 신생 전기차 회사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건 리스크 요인이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걸 위험보다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데요. 왜냐하면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뚫었다는 건
다른 어떤 고객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기술적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국내 경쟁사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현대차의 핵심 파트너인 성호 하이텍 같은 곳도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하잖아요. 성호 하이텍은 강력한 경쟁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둘의 강점이 좀 달라요. 성호 하이텍이 강철, 그리고 스틸이나 복합 소재, 그리고 여러 부품을 합치는 조립 기술의 강점이 있다면 알맥은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자체의 성질을 제어하는 원천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술의 뿌리가 다른 셈이죠. 들어보니까 기술력도 있고 고객사도 확실한데 왜 특별히 2026년을 퀀텀 점프의 해로 꼽으시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내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정적인 두 가지 이벤트가 2026년에 동시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본격 가동입니다. 아, 드디어 미국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2026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압출까지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무겁고 부피가 큰 알루미늄 부품을 한국에서 배에 실어서 미국까지 보냈거든요. 와, 물류비가 상상만 해도 엄청났겠네요. 그쵸. 이 막대한 비용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직접적으로 올라갑니다. 50년 동안 경남 창원에서 알루미늄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미국 엘라베마에서 최첨단 전기차의 심장부를 만들게 되는 거네요. 와,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온전히 받게 되면서 북미 시장 고객사를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비용은 줄이고 정책 혜택은 최대로 받는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모멘텀.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최대 고객사인 리비안의 보급형 모델 R2의 본격 양산입니다. 기존 R1 모델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트럭이었다면 R2는 테슬라 모델 Y와 경쟁할 대중적인 모델이에요. 당연히 판매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겠죠. 아, 소수 마니아를 위한 차가 아니라 이제 정말 대중을 위한 차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프레임을 알맥이 수주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물량, 즉 Q의 폭발적인 증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2026년 매출이 한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사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7에서 9%대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공장 가동으로 수익성, 즉 P가 좋아지고 리비안 R2 양산으로 판매량, Q가 폭발하는 이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2026년에 펼쳐진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큰 성장을 앞둔 기업들은 보통 대규모 투자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알맥의 재무 건전성은 어떤가요?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이미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67억 9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현금입니다. 현금요? 네, 1년도 안 돼서 현금성 자산이 177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126%나 급증했습니다. 잠깐만요. 현금이 2배 이상 늘었다고요?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와중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어디서 돈을 빌려온 건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군사를 빼서 현금을 만든 거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 자산을 1년 만에 29%나 줄여서 팔았고요. 그게 고스란히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부채 비율도 106%로 제조업체로서는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고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만 1.1조 원이라 앞으로 한 4, 5년치 일감은 쌓아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이 다정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오버행 리스크잖아요. 시장에 갑자기 주식이 풀려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 그 부분은 괜찮나요? 그 점이 알맥의 재무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우려되던 전환사채, 시비물량이 있었는데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회사가 전액 현금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와, 빚을 갚을 때 주식으로 퉁치지 않고 벌어놓은 현금으로 다 갚아버렸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덕분에 현재 수급 측면에서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동력은 확실하고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잠재적 리스크도 미리 해소한 상태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알맥의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소위 몸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동종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알맥은 확실히 프리미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에서 20배 수준이거든요. PER 18배에서 20배. 이걸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의 한 18배에서 2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경쟁사인 성우하이텍이 4에서 5배, 신흥 SEC가 10에서 12배인 걸 감안하면 몸값이 훨씬 비싼 셈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지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건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대형 유망주가 아직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엄청난 계약금을 받는 것과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성적표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미국 공장 가동과 리비안 R2 모멘텀, 이 거의 확정된 미래 성장 스토리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 항공우주, 즉 UAM이나 친환경 저탄소 알루미늄 같은 미래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즉, 투자의 성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맥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째, 미국의 IRA 수혜와 이익률 개선을 동시에 가져올 미국 공장의 본격 가동. 네, 그게 2026년 상반기고요. 둘째, 최대 고객사인 리비안의 대중화 모델 R2 양산에 따른 폭발적인 물량 증가. 그게 2026년 하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크래시 알로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해자까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 여전히 리비안에 대한 매출 정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미국 공장 가동 초기에 수율을 잡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알맥은 50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소재 기술로 구현해낸 기업이네요. 앞으로 알맥이 지상의 전기차를 넘어서 하늘의 UAM까지 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뼈대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